안녕하세요. 이제 기본적인 염색을 마치고 2차 염색까지 마감을 했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명품 복원이라는 것이 뭐 어째서 기술이냐면요. 지금도 보면은 별 이상이 없어요. 떨어지는 부분도 없고, 그러니까 2차 염색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틈 사이도 염색이 다 돼야 한다는 것이죠. 밤색의 자켓이 지금 이제 블랙으로 복원을 한 거잖아요. 그리고 안감 역시 깨끗하게 이상 없이 잘 됐습니다. 오늘 좀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. 약품을 희석하는 거, 그리고 약품을 뿌려주는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약품을 좀 준비를 하고요. 지금 현재도 입는데도 이상이 없고, 손님이 택배를, 이것도 이제 오늘 마감해서 이제 택배를 바로 보낼 건데요. 택배를 받고 입었을 때 이게 이제 뭐 몇 년이든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. 본인의 어떤 실수로 해서 어디 긁힌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. 근데 여기에서 마감을 안 해주면은요, 이 염색이 좀 오래를 못 버팁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마감을 해드리는데, 약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약품은 항상 그 어떤 그 제품, 가죽의 종류, 그리고 촉감 이런 걸 봐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. 이 정도 뿌릴 정도 양이면 한 3분의 1이 좀 안 되면 됩니다. 종이컵 기준으로 봤을 때. 작은 병에 따라서 쓰는 것이 장점이 뭐냐면 침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덜어서 쓰는 것이죠. 큰 병 아니고. 먼저 원래 약품의 농도를 먼저 체크를 해줍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약품을 풀어주고 희석을 해주고, 이게 뭐냐면 좀 중요하죠.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입었을 때 뭐 한두 달 입자고 복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비싼 비용을 들여서. 조금만 더 희석을 해줍니다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명품 복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이게 나중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. 일 자체가요. 희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양 조절을 하는 거죠. 이 정도면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양 조절도, 나가는 양 조절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기계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잠깐 좀 중지를 했는데요. 이제 뿌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,
이 카라 부분을 뿌린다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고르게 뿌려줍니다. 그러니까 한 면씩 뿌려주는 거죠. 이 약품을 이제 컴프레셔나 에어건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일을 좀 하고 수입을 만들고 하려면은요, 이런 기본적인 거 뭐 비싸지도 않은데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돼요. 왜냐면 헝겊이 됐든 스펀지가 됐든 붓이 됐든 뭐가 됐든 바를 수 있는 약품이 있고, 발라서는 안 되는, 작업이 안 되는 약품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요, 이쪽 어깨 쪽 부분 있죠, 어깨 부분을 좀 많이 뿌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뒤쪽 등 쪽을 뿌려줄 때도 주로 이제 이 어깨 쪽이 탈색이 가장 빨리 오고 많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쪽 부분은 마감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드리는 것이죠. 탈색이 빨리 되고 햇빛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.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마감을 할 때 티가 안 나기 때문에, 뭐 뿌렸는데 티가 납니까? 근데 뭐냐면 같은 검정이라고 하더라도요, 이 마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염색이 보존이 잘 되고 입었을 때 움직임이 많아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 복원을 할 때는
특히 자켓 같은 경우는 옷이기 때문에 입고 움직임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마감을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